부산의 여당 국회의원 5명이 신공항에 대해서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영남권 관문공항을 내세우면서 대구, 경북의 지지까지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지역 국회의원 5명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입장 표명. 신공항과 관련해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기존의 가덕이라는 단어는 쏙 빠졌습니다. 대신 급증하는 동남권의 항공 수요를 집중 부각시키고 김해공항의 최대 약점인 안전과 소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02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 추락 참사에서 보듯이 공항 주위에 산들과 인접해 있고 이착륙을 위해서는 산과 아파트 사이를 근접 비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물론이고 대구, 경북의 지지까지 이끌어내 영남권 1,000만 인구를 끌어안자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저가 항공에 적합한 김해공항의 짧은 활주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항공기 소음 피해는 국토부 예상치인 2,700가구보다 10배가 넘는 3만 가구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수도권 중심 논리에서 벗어나 국가의 균형 발전과 백년 대계를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총리실과 국토교통부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이 문제를 차근차근 뭐가 잘못됐는지 일일이 다 밝혀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또 국토부 역시도 강력한 입장에서 이제는 자기들도 조금씩은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신공항 추진을 위한 부울경 연합전선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또 사업비 5조 7천억 원이 넘는 대구 통합공항 이전과 함께 역시 수조 원이 이르는 영남권 관문공항을 관철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하늘의 주유소라고 불리는 공군의 첫 공중급유기가 실전 배치됐습니다. 최대 30분이 불과했던 작전 수행 시간이 1시간씩 늘어나면서 전략 공군의 면모를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이 소식은 류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대한 항공기가 김해공항으로 들어옵니다. 하늘의 주유소라 불리는 공중급유기 KC-330, 일명 시그너스입니다. 우리 공군의 첫 공중급유기가 한 달간의 정밀 검사를 마치고 실전 배치됐습니다. 연료 110톤을 F-15KN 10대, KF-16N 20대까지 공중에서 급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투기에 기름을 넣는 붐이라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내려와 깔때기 역할을 해 1분에 승용차 80대를 주유할 수 있는 양의 기름을 공급합니다. 지난해 중국 정찰기가 우리 방공 식별구역을 7차례나 침범했고 일본 해상 초계기의 도발도 이어졌지만 지금까지 독도와 이어도에서의 작전 수행 시간은 최대 30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중급유로 작전 시간이 지금의 4배로 늘어납니다. 공군 주력기의 작전 임무 시간이 크게 증가하여 독도와 이어도 등 카디즈 전역에서 효과적으로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최대 300명과 화물 47톤을 실을 수 있어 해외 지원과 전략 공군의 면모도 갖추게 됩니다. 공군은 올해까지 공중급유기 석 대를 추가 도입해 내년 7월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부산시랑 사부두가 2년여 만에 현대 상선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부산시랑의 터미널 재편, 이른바 항만 빅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상선이 부산시랑 사부두 운영권을 2년여 만에 되찾았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합작 회사를 설립한 뒤 재무적 투자자 와스카의 지분을 인수하는 겁니다. 매입 가격은 1,770억 원, 매각 가격 800억 원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헐값에 팔았고 비싼 값에 대산셈입니다. 최종 확보한 사부두 지분은 50%, 싱가포르 항만 운영사인 PSA도 50%여서 공동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최고 경영자는 현대상선이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상선은 이번 공동 경영권 확보로 불합리한 하역 계약을 바꾸고 전용 터미널을 확보하는 등 경쟁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화주 서비스 측면에서 보다 질을 개선하고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열심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운영권 확보를 통해 신항 터미널 재편에 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터미널마다 개별 운영을 하다 보니 신항 전체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화물 유치를 위한 덤핑도 끊이지 않다 보니 트레일러 기사들은 값싼 운송료로 경제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부산 신항 전체의 운영 체제를 보다 대형화하고 통합화하는 신호탄이다.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가 터미널 운영 재편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항만 빅딜을 둘러싼 진통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일보부터 보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내용이 일면 머릿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과의 댓글 공모 혐의를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지사는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를 납득할 수 없다며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16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아이 울음소리가 급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출생아 숫자를 보면 전년과 비교해서 전국적으로 8.6% 감소한 가운데 울산은 14%, 부산은 10%나 줄었습니다. 결혼 건수도 울산과 경남 지역의 감소폭이 전국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컸고 부산도 마이너스 5.7%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번엔 국제신문입니다. 14면 경제면에서는 부산 강서구 지역에 친환경 자동차 부품단지를 만든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기와 수소차 시대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자 부산시가 21만 제곱미터 규모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고용 유발 효과가 1,000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7월까지 입주 협약서를 체결한 뒤 2020년까지 입주를 마칠 방침입니다. 15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조선업 일자리가 4년 만에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올해 상반기를 조선업 전망을 예측했더니 전년보다 0.2%가량 성장하고 일자리도 200명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2016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일자리가 줄어든 조선업이 올해는 LNG 선박 수요 증가 등으로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오랜만에 곳곳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부산에는 새벽부터 비가 오고 있는데요. 늦은 오후까지 비나 진눈깨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20mm, 눈이 내리는 곳에서는 1cm 내외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유입으로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오전까지 계속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비에 먼지가 섞여 내리는 만큼 오늘은 우산을 꼭 쓰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낮부터는 공기가 부쩍 차가워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서 어제보다 무려 9도에서 10도가량이나 낮겠고요. 찬바람이 불어 아침보다 오히려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경남 내륙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눈과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에 비해 무려 10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떨어져 매우 춥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주말부터 설 연휴 기간에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하루 부산에서 있을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자영업 성공지원 종합 프로그램 MOU 체결식이 오늘 오후 3시 50분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립니다. 오늘 체결식을 통해 부산시는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2천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확대하면서 BNK 부산은행과 부산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자영업 성공 지원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됩니다.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 졸업식이 오늘 오후 2시 40분 부산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오늘 졸업식에서는 덕천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대연초, 송은초 등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교육이수자 140명이 졸업을 하고 초등학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설맞이 북한 이탈 주민 성품 전달식이 오늘 오후 4시 반 영도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오늘 전달식에서는 구청장과 민주평통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북한 이탈 주민 50여 명에게 설을 맞아 각종 성품을 전달하며 격려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얼마 전 정부의 트램 시범 사업에 전국 처음으로 부산 남구가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3년 뒤에 본격적으로 운행될 예정인데요. 설치 비용도 적고 또 배터리로만 움직여서 친환경적이란 평가입니다. 송광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위에 놓인 선로를 따라 움직이는 노면 전차 트램입니다. 내장된 배터리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기선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 충전에 35km 이상을 주행합니다. 소음, 매연이 없는 이 친환경 교통수단이 국내 최초로 부산에서 운행됩니다. 이른바 5-6도선으로 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 부경대역에서 이기대 어기 삼거리까지 1.9km 구간을 달립니다. 주거나 교통에 많은 도움 될 거라 해서 진짜 이 많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 도로가 또 용호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이 고통이 시달리가 있었는데 부산시는 5-6도선을 포함해 앞으로 8개 구간 76km의 트램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부산의 승용차 증가율은 인천에 이어 전국 2위로 해마다 4만 대가 느는 상황. 트램 도입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증 사업이 1년이 끝나고 나면 아무런 이상 없고 뭐 예정대로 연구한 대로 다 된다 하면 부산 전체에 또 전국적으로 또 세계 수출도 하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입장입니다. 부산시와 철도기술연구원은 오는 2022년 운행을 목표로 다음 달 세부 일정 논의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어제 서면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던 30대 남성이 손가락을 크게 다쳐 치료가 필요한 만큼 수술을 받게 한 뒤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2시 45분쯤 서면의 한 백화점 주변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택시 탈취를 시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습니다. A씨는 아내가 카드를 정지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흉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음주나 약물 투여에 따른 환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에게 검찰이 이전 구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어제 열린 공판에서 가해 운전자 26살 박모 씨가 음주 때문이 아닌 동승자와 딴짓을 하다가 부주의로 윤창호 씨를 치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며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박 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서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을숙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 독감 항원이 저병원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항원이 검출된 을숙도 야생조류를 정밀 조사한 결과 저병원성인 H7N7으로 최종 판정났다며 예찰 지역을 해제하고 가금류 이동을 다시 허용했습니다.
지난 23일 철새도래지인 을숙도에서 야생조류 독감 항원이 검출돼 인근 농가에 소독이 실시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BNK금융그룹이 롯데손해보험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NK 측은 롯데손보 인수가 보험업 진출에 좋은 기회가 될 걸로 보고 예비 입찰 참여를 놓고 고심했으나 보험 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 자금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롯데손보 예비 입찰에 제안서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BNK 측은 그러나 비은행 부문 강화를 위한 보험업 진출 방안은 계속 고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부산의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0.09% 감소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70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남구와 연제구 등도 각각 0.08%와 0.07%씩 소폭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계속되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돼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산시가 공동주택의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부산시는 맑고 행복한 아파트 문화 구현을 주제로 투명성과 안전, 커뮤니티를 핵심 가치로 삼고 9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 특별감사 실시, 바른 아파트 만들기 주민교실 운영과 상담 민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투명한 관리로 비리를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지역 인구의 2만 7천 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많은 순유출 규모는 부산이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많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인구 순유출 사유는 주로 직업 때문으로 주력 제조업인 조선과 자동차 산업 등의 장기 침체와 구조 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을 신청받습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7일부터 13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으며 1,500대 폐차를 목표로 노후된 순서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 기계까지 확대됩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기장 지역 민주당 인사들과 만나 원전 해체센터 유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최태경 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장, 구경민 시의원 등과 함께 면담을 갖고 부산이 원전 해체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40년 동안 고리원전으로 희생당한 주민들을 위해 기장으로 유치돼야 한다며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변성환 신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취임식 없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변 부시장은 어제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오거돈 시장의 공약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힘을 쏟고 소통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힌 뒤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신임 변 행정부시장은 지난 9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행정자치부 교부세 과장 등을 거쳐 부산시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고 2017년부터는 행정안전부의 대변인으로 근무해왔습니다. 부산항 북항에 들어설 오페라하우스 운영에 시민이 참여합니다. 부산시는 올해 본격적인 공사 재개에 들어가는 오페라하우스의 시공부터 개관, 운영까지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먼저 시민이 참여하는 오페라하우스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시공 과정의 공정관리를 위한 관리단도 만듭니다. 부산 사하을 출신의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27일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집권 여당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당이 새롭게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년 총선에서 최소 45%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며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대안정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랜만에 곳곳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부산에는 새벽부터 비가 오고 있는데요. 늦은 오후까지 비나 진눈깨비가 오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20mm, 눈이 내리는 곳에서는 1cm 내외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유입으로 현재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오전까지 대기질이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낮부터는 공기가 부쩍 차가워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어제보다 9도에서 10도가량이나 낮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아침보다 오히려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고요. 주말부터 설 연휴 기간에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